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좋은데 시장은 조금 흐렸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이 받고 있지만 지수의 조정을 방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재료들이 없기도 하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에 대해서 고평가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좀 종목별로 호재를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엇박자를 좀 보여주셨던 그런 궁합인데 오늘은 기대해봐도 되겠죠? 오늘도 엇박자 가능성이 좀. 엇박자 가능성이십니까? 저도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궁합 보도록 하고요. 먼저 키워드로 한번 두 분의 또 의견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5G 섹터 보도록 하죠. 미국발 호재가 있었죠. 바이든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와이어블 상한가에 기가레인, RF텍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했는데 미국은 워낙 좀 땅이 넓어가지고 조금만 시골로 가도 인터넷이 잘 안 터지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이 5G에 대한 수혜 연속성이 좀 있는 재료일까요? 사실 뭐 바이든 정부에서 52조 원 정도의 할당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이 일단 통신주 쪽에는 좀 단기 테마성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분기 가계통신 비용만 봐도 지금 13만 원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13만 원까지 돌파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5G 보급률이 상향이 되면서 일단은 가계통신비가 좀 부담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통신주라든지 통신 장비주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 부분에서 좀 위치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그러한 이슈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뭐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외국 쪽에 뭐 단말기 사업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감에 좀 조성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수급면만 봐도 개인이 오늘은 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로 좀 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좀 이례적인 부분들은 기타 법인이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기업의 독단적인 좀 테마성이나 재료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 베타성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단통법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통법이 지금 폐지가 되냐 아니면 일부 뭐 변경이 되냐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로서는 공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엔 단통법 이슈 자체가 주가를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단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여파가 있는 상황 속에서 통신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매수로 좀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34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0위권 안에는 들 줄 알았는데 30위권이면 좀 충격적인 점수인데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통삼사는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5G의 상승, 5G 또 속이 될까요? 지금 이게 3년 내내 지금 또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2020년도 이제 랠리 때 네. 정말 많은 상승들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로 좀 많은 재미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정도 눌렸으면은 반등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 매수를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계속 빠졌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5G라 하면 실제로 5G가 아니라 네. 좀 약간 4G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구축 자체가 뭐 소비자 뭐 보호법에 뭐 따라서 뭐 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뭔가 진짜 5G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 자체를 너무 안 좋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원래 2020년도에 주가가 오를 때 야 이제 5G 시대다, 6G로 간다 이런 맞아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오늘 이러한 이슈들이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로 보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워낙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의 뭐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뉴스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뭐 인프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아직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에서 뭔가를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5G
5G 중에서도 실제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광전선 이런 것들 광 케이블 같은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종목군 섹터 내에서도 그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G 뭐 일회성 재료였다면 앞으로 뭐 꾸준히 오르긴 당연하게 힘들겠지만 광 케이블 정도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이 5G 또속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해운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내림세를 보이던 BDI 지수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를 다시 터치했다고 하는데 이 벌크선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수요라서 좀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 예지를 워낙 강력하게 내놓고 있어서 벌크선 업황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주가가 단기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네네. 지금 해운주들에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해운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준 부분들이 5월 달에 좀 BDI 지수 자체가 900포인트 정도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6월 기점 들어서가지고 1000포인트까지 지금 넘어서주면서 좀 단기 상승 랠리가 지금 일단 좀 들어와주는 분면인데 일단 지금 해운 같은 경우가 2분기가 좀 성수기 시즌입니다. 2분기가 좀 성수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BDI 지수를 확실히 좀 반등이나 변동 부분들을 좀 예측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시기인 점은 저는 좀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으로 봐도 BDI 지수는 아직까지 좀 하락폭을 조금 더 열어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회원주들이 먼저 주가 수급이 좀 빠지면서 움직여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DI 지수가 같이 좀 연계성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사실 지금 BDI 지수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은 현재로서는 유지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남부 지역에는 좀 폭염이 이제는 좀 시작을 합니다. 폭염이 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중국 철강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철강석 수익 감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건화물선 운임이 좀 약세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화물선이 약세 원인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해운주들은 좀 수급이 좀 빠질 수 있는 양상들도 현재로서는 좀 있고요.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할 때는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좀 좋으니까 해운 업황도 같이 좀 동행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피크아웃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 업황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좋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반대로 해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BDI 지수 말고는 뭐 딱히 뭐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없거든요. 지금 BDI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연계성으로 뭔가 단기적인 이슈 부분들 좀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물동량이 바닥을 잡아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물동량이 확실히 바닥을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기존 선박이 한 30% 정도 지금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물동량만 확실히 잡힌다. 그리고 BDI 지수만 10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운주들은 좀 사이클이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해운주도 보면 흥하해운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여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만큼 호가가 좀 얇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운주들이 반등 사이클 국면을 잡아주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은 HMM. 대한해운 정도가 좀 움직여줘야지 오히려 흥하해운 같은 경우 지금 단기 테마성에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좀 이러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이 좋으니까 해운도 좋겠지 싶긴 했는데 해운은 아직은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다. 본부장님은 해운주에 대해서 좀 투자해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는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중국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작년부터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한다고 말만 했지 뭔가 나온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해운주가 갈지 말지가 조금 더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부양책이 어떤 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서 만약에 해운주를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계속 홍콩 같은 경우 홍콩 증시가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 타고 있거든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이슈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앞으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에 동의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 엇박자가 아니다. 우린 궁합이 좋다.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키워드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의류주랑 화장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고전했던 의류주가 이번 달에 강했습니다. 의류 업황이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하고 하반기를 지날수록 개선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주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 주가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올라와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투자해봐도 괜찮은 섹터들일까요? 사실 뭐 화장품주들이 리오프닝에서 제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지금 뭐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쪽 리오프닝을 좀 볼 것 같긴 하거든요. 의류주 쪽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색조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매출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좀 색조 쪽은 조금 다르게 보지만 반대로 이제 용기 쪽 같은 기업들 네. 같은 기업, 뭐 연우 같은 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피크아웃을 봤다고 보기엔 다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화장품주들이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티몰 행사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몰 행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은 기대치를 상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주들이 한 차례 좀 단기 사이클이 들어와 줄 수가 있었지만 오늘도 지금 보면 개별주식으로 좀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뭐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움직여주는 것은 일단 지금 단기 좀 테마성 이슈 부분들 리오프닝이 좀 기대감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부분들이 일단은 테마성으로 실리지 않았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5월 전체 소매 판매 컨센서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치보다 기대치보다 오히려 좀 하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만한 트리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밸류만 놓고 봐도 지금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밸류는 저는 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밸류가 재평가가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한번 좀 눌러주고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대금이 좀 명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멀티플이 확장이 안 되면은 분명히 주가도 단기간에 좀 낙폭을 빠르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 경기 업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다만 지금 화장품주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제품 다변화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아직 움직이는 중국 쪽 영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꺼진다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가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제외하고 색조 쪽을 좀 본다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 좀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밸류상으로 봤을 땐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좀 중장기 입형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기업이 뭐 실적을 잘 못 내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컬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은 단기 테마 정도로 보고 계시고 컬러레이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류주는 영원무역이나 한세실업 이런 OEM 기업들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OEM 기업들도 주력 분야에 따라서 실적 개선 정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영업무역하고 그쪽은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글로벌 증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의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뭔가 올라오냐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중국에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해당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있냐 하반기에 이 실적 모멘텀이 실제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상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화장품이랑 뭐 의류나 이런 리오프닝주들 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방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색조 화장품이라던가 의류 쪽이 실적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